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신경망의 목적은 결국은 분류도 하고요, 예측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yes, no로 나눠지면 아웃풋이 그러면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주식 예측하듯이 어떤 값을 예측하게 되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뭐 사람의 두뇌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이 가능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군집하는 것도 있어요. 군집은 분류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요. 끼리끼리 묶어줘요. 아웃풋이 없어도. 나중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래서 결과 변수가 없이 어떤 뭐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볼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군집 분석도 있고 어소시에이션 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할 텐데 얘가 꼭 분류나 예측, 슈퍼바이즈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unsupervised, 즉 결과 변수가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걔를 우리가 셀프 오가나이징 맵이라 그래서 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분류나 예측 중에서도 분류하는 것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또 예측도 많이 써요. 예측하는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인간의 학습을 이용한 학습 방법. 그죠?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가 무지 많아야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데이터가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반영이 돼야지 신경망은 작동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경망을 만들어 올 수도 없었고 만들어놔도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을 시키죠.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빅데이터니까.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이런 데가 무료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장소 제공해주죠. 저장소. 제공해주면 그 안에 이미지랑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죠? 그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넣어준다니까, 이런 자료들을. 그죠? 공짜로 쓰니까 막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뉴런을 이용한 생물학적 활동 모델의 기반을 두고요. 활용 분야로는 파산 예측하거나 신용카드 사기 검출, 또 고객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계열 예측, 그 다음에 의학적 상태 진단. 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요즘 들어와서는 얼굴 인식, 그죠? 얼굴 인식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주행, 자동차 자동주행을 해놓은 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엄청나게 빨라야 되죠? 자, 신경망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시면 1950년대, 이때가 언제냐면 컴퓨터가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탄도 계산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 개념을 만들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야, 컴퓨터가 사람의 그런 머리랑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발전을 못 하다가 컴퓨터 성능이 이만큼 발전하니까 이제는 그게 우리가 옛날에 벌써 한 70년 전 얘기했던 거를 인재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몇 가지 이제 큰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퍼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뉴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그걸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값이 어떻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게 그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뇌세포 하나가 어떻게 인풋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보내지? 이거에 대한 거를 하는 게 퍼셉트론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 개 묶어놓으면 그게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할 거냐는 거예요. 학습이 뭐죠?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학습이 뭐냐, 학습.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10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막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90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모델에서.
우리가 뇌세포가 인공신경망이 막 작업을 해서 90을 맞췄어요. 그런데 실제는 100인데 90까지 못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뭐죠? 마이너스 10만큼 뭐가 발생한 겁니까? 못 맞췄잖아요. 10만큼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에러를 이용해서 다시 어떻게 주면 되냐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하다가 뜨거운 거 딱 집었어. 뜨거워. 그럼 두 번째는 뜨거운 거 집어요, 안 집어요? 안 집죠. 왜? 학습이 됐잖아요, 우리가. 만지면 뜨겁다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뇌세포가 그거를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뜨거운 거 절대 안 만지겠죠. 컴퓨터한테 그렇게 시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0만큼 부족하니까 다시 뇌세포를 신경을 조정을 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이거 전까지는 뭐냐면 계속 보내기만 해요. 그런데 학습이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때 엄청나게 또 발전을 했어요. 야, 이렇게 되니까 막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하다가 또 한동안 또 뜸하다가 요즘 들어와서 또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또 확 뜨다가 그죠? 뭐 이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빅데이터 경영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제가 좀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초창기 때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개념이 넘어오면서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경망에서 신경망, 즉 그러니까 뉴런 그런 신경망을 이용했던 것들이 이게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하게 확장되고 그러다가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확장돼 가면서 더 넓어진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은 뇌세포입니다. 사람의 뇌세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뭔가를 예측해낼 거냐 이런 거예요.